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 중에 저희 동료들이 뭐라고 좀 한심한 얘기를 하면 닥쳐라고 얘기하는 저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웃는데,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동안 쭉 우리가 발전해온 민주화라는 큰 결실이라는 것이 지금 퇴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6개월간에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선의를 갖고 있지만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애를 써서 위로를 해보자면, 입법부가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특히 여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힘당 윤희숙 의원, 이분은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깨기 위해 책 읽기라는 역대 최고의 꼼수를 부리며 기록 갱신에 성공했는데요. 이게 무슨 기록 깨기 게임도 아니고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소신,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책을 읽어가며 기록을 깬 겁니다. 보면 볼수록 한심합니다. 하는 짓마다, 하는 말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비아냥과 조롱을 하기 위해 태어난 듯한 이분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하면 언제나 로맨스, 남이 하면 다 불륜, 남의 티끌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자신의 태산 같은 잘못은 언제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땡인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짓마다 아주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국힘당 윤희숙 의원은 12일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이 갱신을 위해 또 여기에도 꼼수가 동원된 거죠. 일생이 꼼수와 편법,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듯한 이분의 인생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해 최장 기록을 수립했는데요. 종전 기록은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의 12시간 31분이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올해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동료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추임새에 반응하다 보니 좀 길어졌다. 필리버스터는 이번 회기에 날림으로 처리된 문제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마지막 항의의 통로다. 그중 공감을 얻는 내용이 조금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간을 자신의 주장이 아닌 책을 읽으며 보낸 것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은 많은 시간을 남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희화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남의 책을 읽으면서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는데요. 실제로 윤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알렉시드 드토트빌이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를 바라봤던 내용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었는데요. 또 국힘당이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리켜 닥쳐 3법이라고 비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까? 다른 초선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 엄중한 코로나 위기에 국정을 팽개치고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손뼉을 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난색을 표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기록 깨기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님을 아셔야 한다. 단상에서 쓰러질 만큼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 호소했던 은수미 의원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민주당은 국힘당의 국정원 개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냉동된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장난하듯 하는 필리버스터라면
당장 그만두는 게 맞다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국힘당 동료 초선 의원들은 일제히 윤 의원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철의 여인, 정말 수고가 많았다. 내용의 깊이와 호소력 있는 목소리까지 정말 세계 최고였다고 말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읽었으니 내용의 깊이와 호소력이 있었겠죠. 성경이나 불경을 읽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하나마나한 국민을 우롱하는 뻘짓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그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요. 최근 해임된 검사 징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그의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판사 사찰,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사건 관계자 접촉, 감찰 거부 등의 윤 청장의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임 조치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틀 뒤인 15일에 열립니다. 윤 청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히 윤 청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낼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끝까지 승복 없는 결사 항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청장 특별변호인은 12일 오후 늦게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윤 청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면서 결정 전까지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장관 주도로 하는 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헌이란 주장인데요. 물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청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는 중단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데요. 2차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윤 청장 측이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서면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위촉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 외부위원 한 명이 사퇴하자 정 교수를 새로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주장인데요. 검사징계법에 따라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새롭게 위촉해서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적법한 위촉 절차였다고 윤 청장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한중 교수가 위촉된 사유는 기존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는 건데요.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예비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차 기일에선 친여 성향 등을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엔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가 기피 신청 대상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 중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포함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1차 기일에서도 정 교수와 이 차관을 포함해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었죠. 징계위는 위원들의 이력과 성향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위촉 과정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이라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는 15일 징계위 2차 기일이 열리면 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다시 기피 신청 여부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마나한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징계위 진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해임은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여러 파장을 고려해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로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결정으로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직 6개월도 사실상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임에 해당하는 처벌인데요. 뭐가 됐든 15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윤석열과 그의 친이 돼가버린 검찰 구태타가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일만 남은 거죠. 2021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